혹시 지금 연습생 지금 보고 있으신 분 없는 사람 누구 있지? 방송이 제가 근데 오늘 뭐 누구는 뭐 밤새웠다 그러고 밤새라님 말고요. 지금 4명 잠깐 지금 6명 있는데 방송 안 켜져 있는 사람 중에 지금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밤배 있고 용용 푸아 로로 없는 건가? 아, 윰로로 있네. 푸아 코용용 없나요? 아, 푸아 있었던 것 같은데 아까? 푸아 있네. 용용띠 쳐 자러 갔고. 오늘 약간 테스트 삼아서 이거를 좀 제대로 하려다가 제대로 하면 너무 개노잼 될 것 같아서 그냥 좀 새로운 컨텐츠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연습생분들 데리고. 이번엔 숙제가 아니에요. 예. 저희가 항상 숙제를 내드렸잖아요. 숙제를 통해서 배워와라. 이런 느낌이었는데, 제가 한번 연습생분들 그거를 해봤어요.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보컬 믹싱에 관련해서 자, 나는 보컬 믹싱을 할 줄 안다. 내가 한 6가지 정도 질문을 던졌거든요. 믹싱을 할 줄 안다. EQ의 개념을 안다. 컴프의 개념을 안다. 이것들을 하는데 필요한 유료 플러그인을 가지고 있다. 나는 공간계 플러그인의 개념을 안다. 아무것도 모른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자, 익명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쳐 읽겠습니다. 자, 믹싱을 할 줄 안다. 크앙이찌로 요코링프와 반배. EQ의 개념을 안다. 크앙이찌로 요코링프와 반배. 컴프의 개념을 안다. 크앙이찌로 요코링프와 반배. 믹싱에 필요한 유로 플러그인을 가지고 있다. 다니안 크앙이찌로 요코링프와 윰로로 반배. 공간계 플러그인의 개념을 안다. 요코링프와. 공간계 플러그인 개념을 할 때 갑자기 인원이 확 줄어들었고, 아무것도 모른다 했을 때 이제 밤새나 다니안 코용용이라고 했었는데, 다니안님은 믹싱에 필요한 유료 플러그인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는 게 무슨 소리예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거 왜 갖고 있어? 방송 음향 세팅 때문에 그런가? 그런 거면 인정인데. 세팅 받을 때, 오케이, 인정. 아, 그렇구만. 자, 이거는 연습생뿐 아니라 플랜 B 멤버분들이 보셔도 되고 연습생 지원자분들이 보셔도 되고 사실 연습생 아닌 분들이 봐도 상관이 없는 그냥 한 번 정도 해보고 좀 노잼이고 효과 없다 싶으면 그냥 접어버리면 되는 컨텐츠라서 자, 플랜 B 연습생 강의 컨텐츠. 자, 믹싱 1편 설문조사 수정했어요? 자, 아무것도 모른다에 갑자기 호발이 투표했어요. 아무것도 모른다에 호발이 갑자기 투표했고 크앙이님 뭘 수정하신 거예요? 공간계 플러그인의 개념을 안다? 오케이. 자, 앉으세요. 앉아. 이거 30분 산 시간도 안 걸리는 짧은 거니까 앉아. 만약에 지금 안 보고 계신 분들은 다시 보기 필수로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버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컨텐츠를 해볼 거냐면 저희 플랜B 뮤직이라는 회사에 3명의 정식 멤버분과 10명의 연습생분들과 수많은 연습생 지원자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분들께 이제 연습생분들한테 항상 제가 숙제를 내드려요. 근데 그 숙제의 대부분 한 절반 이상의 부분은 다 음악적인 그런 숙제거든요. 노래를 만들어 와봐라. 그럼 노래를 써와라 이렇게 해서 음원을 만들어 오는 숙제를 많이 해줬었는데 그럴 때마다 믹스를 누구한테 맡기더라고. 근데 믹스를 맡기는 것도 맡기는 건데 어느 정도는 알아야 누군가한테 부탁을 했을 때 피드백이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 알면은 숙제 정도는 본인이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이거를 기초 정도만 알면은 솔직히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정말 기초 지식만 알려드리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오는지 한번 일정 수준의 강의를 다 진행한 다음엔 본인 숙제라든가 벌스 이런 거 이미를 하나 정해서 한번 믹싱을 해와봐라. 그런 숙제를 내주면 좋을 것 같아서 그 숙제가 나가기 전 강의 컨텐츠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완전한 기초 입문 개념 강의이기 때문에 무슨 플러그인을 쓰든 어떤 프로그램을 쓰든 내가 어떤 믹스를 하든 하나 상관없이 내가 그냥 믹싱이라고 하는 커다란 틀을 알고 싶으면은 무조건 들으면 좋은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알려드릴 지식은 무엇이냐면 바로 컴프레서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줄여서 컴프라고 할게요. 자, 컴프레서가 뭘까요? 자, 컴프레서가 뭐야? 자, 크앙이 오늘 2일이니까 크앙이 대답해보세요. 자, 크앙이 아이패드. 오늘 2일이니까 크앙이 대답해보세요. 필기하면서 들어야겠다. 이거는 자, 공짜인데 굿노트 아이패드. 바로 켜 오늘 그냥. 2일이니까 크앙이 아이패드가 대답해보세요. 필기하면서 들어야겠다. 뭐야? 이거는 공짜인데 안녕하세요, 굿노트 사장님. 바로 켜. 컴프가 뭐예요? 저 이거 필기하려고 뭐야? 필기하려고 아이패드를 들고 와가지고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컴프가 뭐예요? 저 이거 컴프레서랑 뭐야? 필기하려고 아이패드를 큰 들고 소리. 와가지고요. 아우, 내 죄송해요, 방송 소리 좀 죄송해요. 꺼봐. 저 뭐예요? 이거 컴프레서랑 큰 소리는 누르고 작은 소리는 키우는 그런 겁니다. 아, 그렇군요. 자, 찌로님 컴프레서가 뭐야? 아, 그렇군요. 자, 찌로님 컴프레서가 뭐야? 목소리를 아주 땡땡하게 고르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를 땡땡하게 준다. 자, 세나님 컴프레서가 뭐야? 준다. 전 몰라요. 자, 세나님 컴프레서가 뭐야? 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저한테 물으시면 안 돼요. 저 몰라요. 안 돼요. 컴프레스를 직역하면 뭐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몰라요. 안 돼요. 아직 안 가셨는데 직역하면 뭐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몰라요. 컴프. 예? 아직 안 가셨는데 저 초등 영어만 할 줄 알아서 몰라요. 묻지 마세요. 프레스가 뭐야? 프레스. 압축하다래요. 아 프레스 뭐야, 누르다. 누르다. 아, 압축하다래요. 그쵸. 자, 컴프레스를 직역하면 그냥 압축한다 뭐 그런 거예요. 막 에어 컴프레서 이런 거 있잖아. 뭔지 알지? 그 이렇게 탱크처럼 생겨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뭐 이렇게 뭐 빙글빙글 이거 연결돼가지고 이렇게 뭐 석션 같은 거 하나, 이 건 같은 거 하나 연결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누르면은 픽픽 나오는 거 있잖아. 같은 개념이에요. 소리를 압축시켜주는 플러그인을 우리는 컴프레서라고 불러요. 자, 왜 컴프레서가 중요하냐면 저희는 이제 소리를 디지털화 시켜야 돼요. 소리가 디지털화 된다는 게 뭐냐? 우리의 소리를 컴퓨터 속으로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풀어서 쓰니까 어려운 거지 그냥 녹음한다는 거예요. 맞죠? 녹음을 하면은 내 목소리가 컴퓨터 속으로 들어가잖아. 마이크를 통해서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꽂혀서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USB 신호를 통해서 컴퓨터 속으로 집어넣어주잖아. 아날로그 소리에서 디지털 속으로 집어넣어주면서 우리 소리는 컴퓨터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육성을 통해서 듣는 소리랑 디지털로 들어가서 마이크를 통해서 들어간 소리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 과정에서 많은 부분이 손상이 되고 뭔가 좀 물리학적으로 많은 게 변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작은 소리는 작게 녹음되고 큰 소리는 크게 녹음되어서 자칫 불안정하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은 소리는 조금 키워주고 큰 소리는 조금 이렇게 눌러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그런 개념이 컴프레서의 커다란 역할 중에 하나이고요. 이거 말고도 컴프레서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요것만 알고 있어도 크게 문제될 거는 없어요. 소리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컴프레서다라고 알고 있어도 하나도 문제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 소리의 밸런스를 맞춰준다는 게 도대체 어떤 소리인지 저희가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음악을 녹음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요. 자, 소리가 이렇게 작아. 근데 내가 마이크를 소리를 확 질렀어. 아! 이렇게 올렸어. 그럼 소리가 이렇게 올라가겠죠? 아! 안녕하세요? 이런 파형이 생기겠지? 대충 뭐 어떤 느낌인지 알잖아. 아! 안녕하세요? 요러한 음향 파형이 생길 거예요. 이 그림은 모든 프로그램마다 다 똑같아요. 물론 이 밑에 쪽으로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같은 뭐 이런 데칼코마니 요러한 파형 형태가 생겨요. 어디서 많이 봤죠?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커지고 아래로 올라갈수록 작은 이런 느낌인데 자, 컴프레서는 이거 너무 좀 다이나믹하게 정하자. 이렇게 큰 소리가 났다가 작은 소리. 자, 컴프레서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이거를 그냥 바로 들어버리면 소리가 이렇게 확 올라갈 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확 올라갔어. 개 깜짝 놀라요, 그냥. 어우씨, 깜짝이야. 왜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기가 떨림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들었을 때는 이렇게까지 안 놀랐지만 디지털로 변형되면서 깨질 수도 있고 뭔가 이게 툭 튀어나올 수도 있고 스피커로 나옴에 있어서 그 소리의 매질이 변하다 보니까 굉장히 불안정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요 소리를 볼륨을 줄인다기보다는 굉장히 오토매틱하게 한 요 정도까지는 그래도 맞춰줘야 뒤에 있는 거랑 조금 이제 변화가 생기겠죠? 여기까지는 낮춰야 될 거 아니야, 그래도. 그래야 여기 있는 소리랑 어느 정도 이 정도 차이를 좀 갭을 줄여주면서 소리가 안정적으로 들리게 할 수 있는 이런 개념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컴프레서의 4가지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요 4가지 개념을 알면은 요 4가지 개념에 이름이 적혀있는 노브가 있거든요. 컴프레서라는 플러그인 프로그램에 그 노브를 이렇게 돌려가면서 내가 원하는 만큼 압축시키고 원하는 만큼 키우고 내가 원하는 압축률을 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떠한 효과가 생기냐면 내가 원하는 만큼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고요. 내가 원하는 만큼 불안정하게도 만들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만큼만 땡땡하게 만들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땡땡하게 만들 수도 있고 수치를 정함에 있어서 자유도가 훨씬 올라갑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4가지의 개념이 무엇이냐? 여기 보면은 이제 threshold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thres라고 적을게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ratio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attack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release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몇 가지 더 있긴 한데 일단 이 4가지만 외우면은 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threshold가 뭐예요? 강희님? 자, 어렵다. threshold가 뭐예요? 강희님? 제한선 자, 제한을 threshold가 준다. 뭐예요? 강희님? 인, 제한을 준다. 제한선 제한을 threshold가 준다. 뭐예요? 강희님? 인, 제한을 준다. 네. 제한선 다니아님, threshold가 뭐예요? 다니아님, threshold가 뭐예요? 기준선을 정해서 그 기준선 이상으로 넘어가면은 컴프레서가 작동하도록 잡는 뭐이요? 오케이. 굉장히 정확하게 다들 알고 있어요.
트래시홀드는 컴프레서에서 어떤 개념으로 작동되냐면 트래시홀드의 수치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dB라고 해요. 몇 dB. 뭐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뭐 20dB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가거든요. 소리를 키우면은 뭐 마이너스 10dB가 될 수도 있고 소리를 줄이면은 마이너스 40dB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러한 수치로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요 마이너스 40dB라고 하는 요 정도의 소리가 도대체 어느 정도의 크기의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요 소리 이상으로 내가 소리를 지르면은 거기서부터 압축을 시작하겠다라고 말 그대로 그 기준선을 정해주는 노브의 이름이 트래시홀드예요. 그래서 트래시홀드의 값을 강하게 주면은 만하게 작은 소리를 해도 압축을 시킬 거야. 그리고 트래시홀드를 반대로 확 열어버리면은 왁 지르지 않는 이상 트래시홀드 그 컴프레서는 작동을 안 하고 놀 거예요. 그런 개념입니다. 컴프레서가 어느 정도의 크기부터 작동을 시작하게 할 건지 그 기준선을 정해주는 게 트래시홀드예요.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레시오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그 한 자, 레시오가 뭐예요? 자, 레시오가 얼마나 뭐예요? 얼마나 줄일 건지에 대한 것을 정하는 또 비율을 얼마나 줄일 건지 하는 비율을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자, 찌로님 맞는 말인가요? 레시오가 뭐예요? 얼마나 줄일 건지 하는 비율을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자, 찌로님 네, 안녕. 맞는 말인가요? 레시오가 뭐예요? 얼마나 줄일 건지 하는 비율을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자, 찌로님 죄송합니다. 자, 일단 뒤에 나가서 손 들고 서 있으세요. 예. 자, 세나님 레시오를 직역하면 무슨 뜻이에요? 뒤에 나가서 손 들고 서 있으세요. 예. 자, 세나님 레시오를 직역하면 무슨 뜻이에요? 전 뒤에 그래도 나가서 저 손 들고 서 그렇게 있으세요. 물어봐 주시는군요. 비율. 그 수학으로 따지면 그 비율을 말하는 거죠. 그거 말곤 모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모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뒤에 나가서 손도 서 있으라니까? 모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뒤에 나가서 손도 서 있으라니까?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사장님, 손도 서 있으라니까? 그 5분 뒤에 내리세요. 5분 뒤에. 자, 레시오는 말 그대로 비율이에요. 요 순서대로 적은 이유가 있습니다. 트래시홀드를 마이너스 40dB로 정했다고 쳐요. 요거는 그냥 이렇게 돌아가면은 뭐 40까지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돌리면 마이너스 30까지 될 수도 있고 좀 더 풀리면 마이너스 10도로 될 수도 있고 숫자를 정하는 건데 요 숫자가 정해졌으면 여기서부터 뭐 예를 들어서 한 뭐 요 정도 여기가 마이너스 40이라는 소리의 크기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소리가 요만큼 오버가 됐죠? 이 오버해가지고 컴프레서가 압축을 시켜야 되는 크기가 이만큼 소리의 볼륨이 이 정도 정해진 거잖아? 요 정도를 이제 압축을 시켜야 돼요. 요 압축을 근데 컴프레서는 뭐 압축을 하긴 할 건데 컴프레서도 어쨌든 컴퓨터기 때문에 모든 거 명령값으로 입력을 해줘야 돼요. 얼만큼 압축을 시킬 건지 왁 찌그러뜨릴 수도 있고 요만큼만 눌러가지고 압축이 되긴 했는데 그렇게 티는 안 나게 할 수도 있고 과하게 압축을 시킬 건지 아니면 개소심하게 요만큼만 압축을 시킬 건지도 정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레시오는 기본적으로 트래시홀드처럼 뭐 몇 dB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지 않고요. 노브를 돌리면 뭐 1대3, 1대4, 1대7, 1대8, 1대12 이런 식으로 비율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1대 뭐 3 반대로 됐네. 헷갈리게 3대1 이런 식으로 적을게요. 3대1, 4대1, 5대1, 6대1 이런 식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3대1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요만큼을 내가 줄여야 되잖아? 그러면 요 정도의 그 길이를 3분의 1화 시키겠다는 거임. 뭐 느낌인지 알죠?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이제 10대 1로 설정했다. 그러면은 요거를 10분의 1까지 압축을 시키겠다는 거임. 눌러서 압축하는 게 볼륨을 낮추는 거랑 뭐가 다른가요, 교수님? 이따가 질문 받을게요. 예. 질문의 의의는 아주 좋아요. 먼저 미리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컴프레서가 압축을 하는 그 소리가 컴프레서 플러그인의 종류마다 달라요. 어떤 식으로 압축을 시켰는지 비율을 똑같이 정해놔도 요 컴프레서로 이 똑같은 비율을 압축시키는 소리랑 저 컴프레서랑 압축시키는 소리랑 질감이 달라져요. 그걸 이제 배음이 달라진다, 컴프레서에 뭐 이게 뭔가 추가된다 이런 느낌인데 그 질감을 원하는 것대로 자기가 설정할 수 있는 것 중에 그게 이유 중에 하나예요. 자, 어쨌든 요게 이제 레시오의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대음. 자, 어택. 자, 세나님, 어택 이 뭐예요? 어택이 가지고 있는 명사의 뜻이 뭐가 있어? 네? 자, 어택. 뭔데? 자, 세나님, 어택 이 뭐예요? 어택이 가지고 있는 명사의 공격! 뜻이 공격하다 이야. 공격 말고 또 아니에요? 공격 말고 또 도발해야 돼요? 제발 가주세요. 그만. 아니 제발 떠나주세요. 아니 네? 도발해야 돼요? 제발 가주세요. 그만. 아니 제발 떠나주세요. 아니 네? 도발해야 돼요? 아니 왜 계속 지켜보세요? 가시라고요. 몰라요. 공격하다 말고 모른다고요. 왜 계속 지켜보세요? 가시라고요. 몰라요. 공격하다 말고 모른다고요. 이게 어택이지? 가버려. 왜 안 가는 거야? 몰라. 나 모르는데. 자, 찌로 손 내려. 몰라. 나 모르는데. 자, 찌로 손 내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예, 감사합니다. 컴프레서에서 어택의 개념이 뭐예요? 감사합니다. 자, 찌로 손 내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감사합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컴프레서에서 어택의 개념이 뭐예요? 감사합니다. 모릅니다.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모릅니다. 자, 손 3분 죄송합니다. 3분 더 들고 계세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모르겠습니다. 3분 더 들고 계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나크강이님 뭐야? 컴프레서에서 어택의 개념이 뭐야? 3분 더 들고 계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나크강이님 뭐야? 컴프레서에서 어택의 개념. 컴프레서에서 어택의 개념은 스레셜드 이상으로 올라간 데시벨을 얼마나 어떤 시간으로 낮출지를 정하는 겁니다. 근데 너무 짧으면 부자연스러워서 길게 잡기나 합니다. 오. 저 같은 경우에. 검색했지. 오. 검색했지. 안 했습니다. 예, 농담이에요. 예. 자, 어택은 말 그대로 그냥 정의를 적자면 컴프가 작동하는 속도를 시간으로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택이라는 노브를 보면은 여기는 데시벨 소리의 크기로 이제 수치가 정해지고 여기는 소리의 비율로 이게 노브의 수치가 정해지는데 얘는 밀리세컨드라고 적혀 있어요. 이 컴프레서가 이 비율까지 압축하는 그 시간을 몇 초 동안 압축을 빠르게 할 건지 천천히 할 건지 그런 느낌입니다. 들어가는 시간, 컴프레서가 들어가는 시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것만큼 압축하긴 할 건데 잘 보면 자 요거는 이제 소리의 볼륨이에요. 요거는 시간이에요. 자, 이 정도의 시간만큼 소리가 커져 있는 거잖아요. 여기가 예를 들어서 몇이라고 할까? 어택이니까 한 3ms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어택 값을 1ms로 잡았어. 그러면은
한 여기 정도까지는 이제 작동이 점점 시작되다가 내가 설정해 놓은 트레시홀드 값과 레시오 값이 완벽하게 적용이 되는 시간은 여기서부터라는 거예요. 요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택 값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컴프레서의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질감이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어떻게 응용을 할 수 있냐면 소리가 천천히 커지는 소리가 있고 빠르게 커지는 소리가 있죠. 천천히 커지는 소리는 뭐예요? 이렇게 하면 빠르게 커지는 소리. 천천히 소리가 커지는 거지. 주로 발라드에서 내가 날 뭐 이런 거 있잖아. 천천히 커지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랩할 때 이거는 굉장히 빨리 소리가 커지죠. 거의 동시간대라고 해서 상관이 없을 정도로 이런 파열음은 기본적으로 파형이 이렇게 돼요. 수직으로 이렇게 커진단 말이야. 근데 발라드는 요렇게 커진단 말이야. 요걸로 인해서 만약에 이 파열음 팍 하고 올라온 이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올라온 이 파열음 요거를 살리고 싶다라고 하면 어택 시간을 느리게 조정해서 얘한테는 컴프레서가 많이 작동을 안 하고 한 이쯤부터 와서만 컴프레서가 작동하게 하고 얘는 살리고 싶다라고 하면 어택 값을 느리게 설정하면 되겠죠. 1ms로 설정했던 거를 뭐 얘를 살리기 위해서 막 3ms 막 이런 식으로 시간을 늘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응용할 수 있어요. 문활?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릴리즈. 세나님 릴리즈는 뭘까요? 그럼 한번 유추해 보세요. 마지막 컴프레서의 마지막 개념이에요. 세나님 릴리즈는 뭘까요? 그럼 한번 유추해 보세요. 마지막 컴프레서의 마지막 개념이에요. 풀어주다, 개방하다, 뭐 그런 뜻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사장님 왜 어택을 공격하던데 왜 컴프가 찌루님 릴리즈가 뭐예요? 공격하던데 왜 컴프가 찌루님 릴리즈가 뭐예요? 공격하던데 왜 컴프가 공개하기? 인 것 같습니다. 그치 맞지 그치. 자 릴리즈는 어택과 반대 개념입니다. 그냥 다 필요 없고 그냥 어택과 완벽하게 반대 개념이에요. 컴프가 작동하는 속도지 얘는 컴프가 작동을 말을 어떻게 해야 돼? 작동을 해제하는 속도? 컴프레서가 이렇게 눌렀잖아. 그럼 이 누른 소리를 다시 이렇게 펴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 바늘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속도가 있거든요. 얼만큼 느리게 컴프레서의 그 압축률을 풀 것이냐. 왜냐면 잘 봐봐. 여기가 스레시홀드잖아요. 그치? 여기가 스레시홀드야. 이 소리가 나왔어. 그러면은 어택 값 내가 정한 어택 값까지 천천히 올라갔다 여기서부터 이제 뭐 요런 식으로 이제 압축이 됐겠죠? 여기까지는 컴프레서가 작동을 안 하다가 갑자기 이게 눌러. 그럼 이런 모양이 되겠지? 그러면은 트레시홀드가 여기기 때문에 이 소리보다 작아졌을 때는 이제 작동이 풀어져야 돼. 이 속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얘를 천천히 풀 건지 빠르게 풀어버릴 건지에 따라서도 소리의 질감과 댐핑감이 달라져요. 우리가 보컬이 땡땡하다, 보컬이 느슨하다라고 하는 그 질감이 어택과 릴리즈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결정이 돼요. 그런 개념입니다. 결과적으로 어택과 릴리즈는 같은 개념이죠. 얼마나 빨리 압축할 거냐, 얼마나 빨리 압축을 풀 거냐. 그래서 이거는 알고만 있으면 돼. 이거 외울 필요가 없어. 그래서 4대 요소로 내가 항상 얘기하거든요. 외울 필요가 전혀 없어. 그냥 이렇구나, 그렇구나 하고 직접 녹음한 다음에 돌려보면 돼. 소리로 알아야 돼. 어택을 땡겼더니 이렇게 되네. 릴리즈를 풀었더니 이렇게 되는구나. 근데 나는 이런 질감을 원하지 않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한번 릴리즈를 줄여볼까? 내가 원하는 소리가 나왔네. 내가 원하는 요런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릴리즈 값이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계속 배워나가고 경험치를 쌓아나가면 돼요. 근데 가끔씩 컴프레서 중에 컴프레서도 이제 종류가 있거든요. 요거 이제 다 치우고 컴프레서가
요 네 가지 요소가 모두 있는 그런 컴프레서가 있고, 더 이상 뒤로 안 가지네. 요 네 가지 요소가 전부 들어가 있는 컴프도 있고, 컴프레서가 이렇게 창이 떠 있는데 노브가 2개만 있는 컴프레서도 있어. 이렇게 가운데에 VU 미터만 이렇게 있고 바늘 이렇게 있고 막 이 딱으로 생긴 컴프레서가 있어. 노브가 이거야. 내 컴프레서가 이렇게 생겼어요. 얘 왜 떠 있냐? 아씨, 안 보이네. 자,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 컴프레서인데, 자, 요 딱으로 생겼습니다. 이거 봐. 이게 컴프레서야. 노브가 큰 게 요거 2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름도 달라. 게인이라고 적혀 있고, 피크 리덕션이라고 적혀 있고, 뭐 트레시홀드도 없고, 어택 릴리즈도 없고, 뭐 레시오도 없어. 그냥 이 따위밖에 없어. 오토컴프라고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얘는 그냥 지가 정해져 있어요. 어택 값과 릴리즈 값과 레시오 값이 그냥 굳어 있어. 조정을 할 수 없어. 대신에 어느 정도 소리부터 이 정해져 있는 값을 작동시킬 건지만 정하는 노브만 정해져 있어요. 그게 이제 피크 리덕션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땡겨서 얘가 딱 정해놓은 그 값들로만 컴프레서가 움직이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조정할 수가 없어. 근데 그 값이 존나 좋아.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최적의 황금 비율을 구현할 수가 없어. 그러면은 이 컴프레서가 비싸게 팔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컴프레서만이 낼 수 있는 특정 따뜻한 소리. 이 컴프레서를 걸었더니 소리를 압축시키면서 뭘 했는지는 나도 모르겠지만 소리가 그냥 압축만 된 게 아니라 따뜻하게 압축이 됐다. 날카롭게 압축이 됐다. 공격스럽게 압축이 됐다. 컴프레서마다 특성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 특성이 컴프레서 종류마다 달라. 얘는 어떤 것들은 정해져 있는데 어떤 것들은 내가 정해야 돼. 이 4대 요소 중에서 얘는 내가 정해야 되는데 얘랑 얘는 정해져 있고 많아. 그래서 컴프레서 종류가 많아요. 컴프레서마다 갖고 있는 특색도 다르고 어떤 컴프레서는 어떤 장르에만 어울리고 어떤 장르에는 어떤 컴프레서 쓰면 좀 더 좋고 이런 경우에는 이 컴프레서를 쓰면 좋고 다 달라요.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야 돼. 근데 이런 거 없이 그냥 녹음 프로그램 깔면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컴프레서가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다 내가 정해야 되는. 그것도 뭐 쓰면 못 쓸 것까지는 없어요. 역할은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 가지 개념을 더 알아야 됩니다. 개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자, 호발님 개인이 뭐예요? 있어요. 자, 호발님 개인이 뭐예요? 있어요. 자, 호발님 개인이 뭐예요? 소리 조절? 기본적으로 호발이도 그렇고 나비도 그렇고 뭔가 생각을 하라고 내가 했던 애들 중에서 로딩 시간이 좀 생긴 거, 그러니까 뭔가 애가 패치가 잘못된 건가, 뭔가 로딩 시간이 생겼어. 대답을 하면 말이 늦게 나와. 그냥 개 얼타고 그냥. 자, 크양이님 개인이 뭐예요? 선빵 증폭 자, 크양이님 개인이 뭐예요? 소리 증폭하는 거요. 선빵 아, 소리 증폭하는 거요? 맞습니다. 근데 컴프레서에서 개인을 올리는 이유가 있어요. 컴프레서에 개인이라는 이름으로 볼륨 버튼이 들어있어요. 그냥 너무 단순해. 그냥 얘 올리면 소리 커지고요. 얘 내리면 소리 작아져요. 그게 다야. 그게 개인 노브야. 근데 우리는 이 개인 노브가 왜 컴프레서에 달려있는지 알아야 돼요. 볼륨은 그냥 마이크 볼륨을 조정해도 되는 거고 내가 녹음하고 있는 트랙의 통째 볼륨을 올려도 되는 거고
내가 녹음한 클립의 볼륨을 올려도 되는 볼륨을 올릴 수 있는 요소가 얼마나 많은데 왜 굳이 컴프레서에 달려있는 노브로 게인을 올려야 되는 거지? 얘가 뭐가 달라가지고 게인이 따로 정해져 있지? 왜일까요? 찌로님. 정해져 있지? 왜일까요? 찌로님. 네? 정해져 있지? 왜일까요? 죄송해요. 저 화장실이 너무 찌로님. 급해가지고 소리를 못 들었어요. 다니아님 왜일까? 소리를 못 들었어요. 다니아님 왜일까? 그러게요. 말하는 감자 이거 뭐임? 크앙이님 왜일까? 한번 유추해봐. 그러게요라고 하길래 한번 이유를 한번 유추해보자. 왜일까? 개인값이? 크앙이님 왜일까? 한번 유추해봐. 그러게요라고 하길래 한번 이유를 한번 유추해보자. 왜일까? 개인값이. 그냥 소리를 줄였을 때 줄이거나 키우면은 찢어지나? 그 컴프 값을 유지하면서 키워야 돼서? 잘 모르겠어요. 너무 어렵습니다. 자, 여기가 우린 차이를 알아야 돼요. 자, 일단 이거를 대답하기 전에 컴프레서의 정의를 한번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보면 컴프레서의 정의가 뭐였어요? 컴프레서는 소리를 기본적으로 압축시키는 게 커다란 역할 중에 하나죠. 소리를 압축하면은 소리의 볼륨이 커질까요? 줄어들까요? 호발님. 소리의 볼륨이 커질까요? 줄어들까요? 호발님. 소리의 볼륨이 줄어들어요. 호발님. 그래요. 소리를 압축시키면 소리가 줄어들어요. 자, 근데 그 줄어든 소리가 이게 뭔가 소리가 손상된 것 같고 난 원래 소스의 소리가 마음에 드는데 압축했더니 소리가 줄어들었어.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MR하고 보컬하고 같이 불렀어. 근데 컴프레서를 넣었더니 압축시켜진 그 소리는 좋아. 보컬만 따로 들었을 때는 이게 스피커 볼륨 올려가지고 압축시켰네 하고 이제 뮤트가 돼 있던 MR을 딱 틀면은 내가 압축된 보컬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올렸던 스피커 볼륨으로 아무런 그 변화가 없는 MR 소리가 빡 나오면 스피커 찢어지거든요. 뭔 느낌인지 알지? 내가 어떤 말 하는지 알지? 소리가 줄어들어서 스피커 볼륨을 키웠더니 MR이 너무 커진 거야, 반대로. 그래서 나는 내 소리가 압축된 그 질감은 유지하고 싶은데 목소리가 줄어들어서 압축률은 유지하고 싶지만 볼륨은 안 작아졌으면 좋겠어. 그럴 때 컴프레서에 달린 게인으로 소리를 키우면 압축된 소리 그대로 소리가 커져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로 지금 구현이 되나? 제가 좀 과하게 좀 넣어볼게요. 컴프를. 얘랑 구현이 안 돼. 너무 아날로그네. 컴프레서를 과하게 압축시켰을 때 많이 압축이 되니까.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봐봐. 아니 컴프레서가 소리를 압축시켰으면은 굳이 컴프에 있는 게인으로 안 하고 그냥 녹음돼 있는 목소리 트랙의 볼륨을 그냥 통째로 키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거나 어차피 작아진 소리 키우는 거는 얘로 올리나 그냥 내 목소리 통째로 키우나 그게 그건데 왜 굳이 얘로 어떠한 차이점이 있어서 얘를 통해서만 소리를 올려야 되는 건가요? 크앙이님? 올려야 되는 건가요? 크앙이님?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올려야 되는 건가요? 헤헤. 왜일까? 귀엽다. 왜일까? 귀엽다. 입력되는 마이크에 직접 입력되는 그 음질이 가장 깔끔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컴프레서 하나만 다루고 있지만 우리가 컴프 하나만 걸 거야? 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아마 안 그럴 거거든. EQ도 걸 거고 다른 뭐 모듈레이션 계열도 걸 거고 뭐 드라이브 소리를 걸 수도 있고 뭐 다른 이상한 플러그인 걸어가지고 뭐 DSR라는 플러그인도 걸어서 목소리를 이렇게 깔끔하게 다듬을 수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플러그인을 걸어서 우리가 믹스를 완성시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컴프를 사용해서 소리가 줄어들었지만 그거를 트랙에 있는 볼륨으로 다 같이 끌어올려 버리면 컴프레서로 인해서 줄어든 소리 플러스 다른 플러그인으로 인해서 생긴 소리가 같이 이렇게 올라와요.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컴프레서를 걸었기 때문에 줄어든 소리는 컴프레서를 통해서만 키워야 원소스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컴프레서 걸어서 이렇게 줄어들었어. 소리가 줄었네. 트랙 볼륨을 키워야지 라고 하면 다른 곳에서 걸려있는 플러그인의 소리도 커져. 내가 의도하지 않은 소리가 같이 커져. 그래서 컨트롤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하나의 플러그인을 걸었을 때 볼륨이 달라질 것 같은 다이나믹 계열이라고 하거든요. 플러그인을 걸었을 때 볼륨이 달라지면 다이나믹 계열로 들어가요. 말 그대로 다이나믹하니까. 그 이름 그렇게 지어진 거야. 말 그대로 외우기 쉽게. 다이나믹이 정해지니까 다이나믹 계열이라고 카테고리화를 시켜놓은 건데 다이나믹 계열의 이런 컴프레서 같은 걸 걸었을 때 볼륨이 줄어들면은 반드시 볼륨이 줄어든 원인이 되는 플러그인에는 웬만하면 개인 버튼이 무조건 있어요. 없는 경우는 거의 없어. 그 버튼을 통해서 올려야지만 내가 원하는, 내가 컨트롤하기 쉽게끔 볼륨이 올라갈 수 있다. 다른 거에 영향을 안 받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런 식으로 트래시 값 정하고 뭐 레시오 값 정하고 어택 값 정하고 리리즈 값 정해서 내가 원하는 압축 비율을 만들어냈어. 나의 보컬 값에는 이게 완벽한 압축률 같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소리가 땡땡해졌어. 근데 들어보니까 소리가 좀 줄어든 것 같아. 이걸 어떻게 판단하냐면 바이패스 버튼이라고 해서 그 컴프레서 자체를 이제 온오프 할 수 있는 버튼이 있어요. 그러면은 요 버튼을 눌렀다 껐다 눌렀다 켰다 눌렀다 켰다 해보면은 소리가 작아졌다 켜졌다 작아졌다 켜졌다 작아졌다 켜졌다 이렇게 되거든요. 온오프 버튼이니까. 그래서 바이패스를 눌렀음에도 불구하고 소리가 크기가 변하지 않을 정도로 개인값을 조정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자, 볼륨이 아까 이렇게 있다고 했죠? 그래서 내가 컴프레서로 눌러서 소리를 이렇게까지 만들었어. 오, 갭차가 아주 줄었어요. 이 정도의 갭차가 있었는데 요 정도 격차밖에 안 나. 소리가 안정적으로 됐다고 쳐요. 근데 전체적으로 소리의 볼륨은 줄었지. 왜냐면 잘 봐. 소리의 평균값은 여기였어요. 근데 소리를 줄였더니 소리의 평균값이 위에서 여기로 내려왔어. 그래서 이 소리를 통째로 끌어줘서 모양은 이렇게 돼 있지만 윗단에 존재하게끔 개인을 끌어올리는 개념이라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잘 봐. 개인을 올렸잖아. 컴프레서에 있는 개인을 올렸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큰 소리는 줄어들고 작은 소리는 올라갔어요. 이래서 소리가 안정적으로 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효과 중 하나가 내가 마이크 앞에서 밥을 먹으면 쩝쩝거리는 소리 크게 들리지. 실제로 들으면은 소리가 안 나. 근데 얘는 작은 소리를 했을 때 소리를 키워준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속삭이고 있는데 아까 내가 크게 얘기한 거랑 별로 차이가 없지. 작아지긴 했지만 그렇게까지 작아지진 않았지. 하지만 실제로 들으면 귀를 기울여야지만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작은 소리겠지, 이 소리는.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크게 얘기를 해도 크게 얘기하고 있다는 내 발성은 들리지만 실제로 볼륨이 올라가진 않았지. 요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소리가 볼륨, 다이나믹적으로 안정적으로 들린다라고 하는 게 트래시홀드랑 레시오랑 어택과 릴리즈와 개인값으로 이걸 조정할 수 있습니다. 요게 컴프레서의 4대 요소 플러스 1. 여러분들이 이거를 모두 개념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컴프레서를 열어도 이제 다 다루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컴프레서를 열었더니 여기에 있는 명칭이 달라질 수는 있어. 방금 아까도 무슨 뭐 피클 리덕션, 뭐 개인 막 처음 듣는 뭐 그런 명칭들이 있어. 그럼 검색해 보면 돼. 그러면 전부 다 이 4가지 카테고리의 계열 안에서 움직여요. 이름만 다른 거야. 그러면은 그 컴프레서 다루는 튜토리얼 그냥 보면 돼요.
그런 느낌입니다. 노멀라이저라는 거랑 뭐가 다르나요? 어떤 노멀라이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리가 압축돼 그 유튜브 노멀라이저 유튜브 노멀라이저 말씀하시는 거죠? 솔직히 잘 몰라요. 그거는 그 마스터링 단에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 음향 단이 아니라 그 최적화를 위해서 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음질을 손상시키는 개념으로 저는 알고는 있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공부를 못했어. 왜냐면 그건 내 영역이 아니야. 그거는 저기 마스터링 스튜디오 단이기 때문에 유튜브가 어느 정도 볼륨 이상을 설정하면은 이렇게 쭉 내려가지고 안정화를 시키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 솔직히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거기까지 들어가면 전문적이도 LUFS 값이라고 하는 그 서려운 그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컴프레서랑은 다른 개념의 다이나믹 그 플러그인을 다룰 줄 알아야 돼요. 네. 솔직히 거기까지는 몰라요. 그리고 보컬 믹스를 하는데 그거를 알 필요는 아직은 없을걸? 그거를 신경 써야 된다? 그럴 땐 이제 스튜디오에 가서 그 명칭으로 의뢰를 하면 돼. 제가 LUFS 값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조금 약간 모시갱합니다 하면서 아는 척하면서 이제 뭐 유튜브에 올릴 건지 이제 노멀라이즈라는 것이 있어서 그거를 좀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알아서 잘해주실 거예요. 그 개념을 알고 있는 건 좋아요. 근데 왜 그렇게 되는 것까지는 몰라도 그런 게 있대요라고 하면은 아시는 분들 다 알아들으시니까 그런 개념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마스터링이 아니라 이제 믹스를 배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아셔도 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질문. 없으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끝. 컴프를 기계적으로 누르는 거랑 플러그인으로 숫자로 누르는 거랑 차이가 큰다는 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차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드웨어 컴프레서와 소프트웨어 컴프레서의 차이가 실제로 있냐? 가 질문의 의도인가요? 당사자가 대답을 좀 죄송합니다. 그런 듯 하지 말고 맞는 거죠? 차이가 크나요? 라고 그 질문을 끝내셨기 때문에 큰지 안 큰지로 답변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 큽니다. 굉장히 커요. 애초에 하드웨어로 그러니까 기계 실제 물리적 기계로 있는 이 컴프레서가 존재하고 나서 얘를 복각해서 나온 소프트웨어 플러그인이 존재한 이런 순서인데 얘가 갖고 있는 수치적 데이터만 옮겨오고 얘가 갖고 있는 특유의 그 소리를 내는 질감을 구현시켜 놓은 게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얘를 따라오는 게 이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얘는 소리를 물리적으로 바꾸거든요. 근데 걔는 그 물리적으로 바뀐 소리를 구현해 놓은 거기 때문에 실제로 들어보면 달라요. 정말 실제로 들어보면 달라요. 근데 이건 진짜 들어봐야 돼. 그래서 실제 이 플러그인을 쓴 다음에 이걸 복각해온 소프트웨어 플러그인 해놓고 온오프를 들어보잖아? 그러면 복각 잘했네. 압축비 비슷하네. 질감 구현 잘했네. 라는 소리가 내 본능적으로 나와. 그리고 찐 하드웨어 컴프레서로 들어갔다 나온 소리를 들어보잖아? 다르네. 다르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복각으로 구현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차이점이 없다면 얘가 더 이상 안 팔리고 있는 상태일 거야.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 얘 중고값이 개떡락하고 이제 제품 생산이 멈추고 더 이상 단종이 된 이유가 이렇게 찾아봤을 때 그런 거면은 이제 차이가 없는 겁니다. 예, 그렇게 진단을 하시면 돼요.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컴프레서의 레이턴시 차이는 없나요? 그거는 레이턴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나누기에는 원인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뭐 없다고 있다고 말하기도 좀 애매한 뭐 있다 쪽에 좀 가깝긴 한데 그게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예. 좋은 헤드셋으로 들어야 되나요? 그럼 뭐 좋겠죠? 예.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이어폰보단 헤드셋이 좋고요. 헤드셋보다 스피커가 좋아요. 그러니까 이 드라이버의 크기는 이게 어쩔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물론 200만 원짜리 이어폰과 5만 원짜리 스피커 중에 비교하면 당연히 이어폰이 좋겠지만 어떤 느낌으로 얘기하시는지 아실 거예요. 예. 음원 파일 뽑을 때 적정 볼륨 값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볼륨 값으로 그러니까 그것도 마스터링 단인데 뽑아질 때 볼륨 값만 보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음압도 봐야 되는 거고 그 음압을 표현하기 위해서 정해져 있는 수치의 이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특정 볼륨 값 무조건 요 데시벨 크기가 좋습니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예. 상황에 따라 다른 것도 있고 장르에 따라 다른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리미터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정말 마스터링 그 서밍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는데 그것과 뭐 뭔가 그 다 달라. 단순히 볼륨으로만 거시기 하기는 너무 많은 영역이기 때문에 솔직히 나도 다 몰라요, 그냥. 그래서 난 맡겨. 대충 이제 개념만 탑재한 상태에서 이 개념을 가지고 의뢰 그 주문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보냅니다. 네, 어떻게 하는지까지는 몰라. 하지만 요런 개념을 내가 구현하려고 한다라는 리스트 작성할 수 있을 정도로만 알아요. 그런 개념입니다. 또 질문? 뭔가 질문이 생각보다 있네. 기초 믹스면 이퀄, 컴프, 디에서 정도까지 배우는 걸까? 뭐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퀄라이저, 컴프레서, 디에서, 뭐 리버브 딜레이, 그리고 추천 플러그인, 비버님 기준으로 가장 이상적인 컴프 값이요? 근데 그 노래마다 너무 달라서 사실 마스터링도 알려주십시오. 마스터링은 그냥 L2 리미터 쓰세요. L2랑 오존으로 그냥 땡기시고 뭐 좀 잘 해야 된다 하는 거 있으면은 뭐 저기 허니버터 스튜디오 가시던가 아니면 저기 뭐 저기 권나무 기사님 찾아뵙던 게 뭐냐. 예. 마스터링은 진짜 어려워. 진짜 어려워 마스터링은. 요즘은 뭐 AI가 뭐 발달되다 뭐 그러는데 어쨌든 어려워. 나 몰라요 솔직히. 내가 모르는 영역이야. 그러면 낮은 데시벨의 노이즈를 깎는 것도 컴프로 하는 건가요? 아닐걸요? 그러니까 낮은 데시벨의 노이즈를 깎는다는 게 소리를 작게 녹음했을 때 노이즈의 소리도 작기 때문에 목소리가 작고 노이즈도 작기 때문에 목소리를 올리면 노이즈가 같이 올라온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노이즈 리덕션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지울 수도 있고 디노이즈로 줄일 수도 있고 그리고 솔직히 그거는 마이크 프리가 좋으면 해결이 돼요. 노이즈는 그대로 있는데 목소리가 작게 녹음돼도 목소리는 둥 떠있고 이런 개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녹음 환경에 따라서도 다른 거고 전압에 따라서도 다른 거고 굉장히 여러 가지 노이즈 음향에서 노이즈라고 하는 그 개념은 굉장히 지금까지 논파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뭘로만 해결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컴프레서는 정답이 없어요. 그냥 본인이 들었을 때 내가 이 정도 압축과 이 정도 땡땡함과 이 정도 질감을 원한다 라고 하면은 그게 정답인 거고 그 정답인 게 사람들한테 좋게 들릴지 안 좋게 들릴지는 이제 그 사람의 선택의 책임인 거죠. 근데 내가 선택하는 거를 알고 선택하느냐 모르고 선택하느냐는 다르기 때문에 나의 선택 값을 구현하기 위한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옳은 선택을 하기 위한 방법은 많은 노래를 듣고 많은 경험을 쌓는 게 이 이론 노브 몇 개 개념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죠. 나는 이런 소리를 원해. 그래서 이런 개념을 알아가지고 이런 소리를 만들었어. 근데 그 소리가 사람들이 구리대. 그거는 그 사람 선택의 책임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흔히 소리 크기를 dB로 나타내는데 0dB는 조용한 상태겠지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럼 마이너스 dB는 뭐지라고 하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사실 그거까지 들어가면 음학적인 거기 때문에 내가 거기까지는 뭐 완전 유래적인 이론까지는 내가 사실 모르는데 나도 그냥 아 그렇군요 하고 넘긴 부분이어서 그러니까 0dB가 기준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예, 우리 보통 이렇게 보면은 자 잘 봐. 여기 0이라고 적혀 있죠. 여기 0이라고 적혀 있고 이거 dBU네 이거는. 자 토탈맥스를 많이 안 써서 그런데 얘는 어디서 볼 수 있니? DAW 내가 여기 못 띄우는데. 어쨌든 0이 기준값이고 여기 보이네. 자 봐봐 여기 마이너스 12 그리고 기준이 0 올라가면은 한 6까지는 안 올라가죠. 기준을 0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왠지는 몰라 나도 그냥 그렇대. 예. 뭐 다른갑지 뭐.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건데 여쭤봐도 되나요? 아니요? 뭔데요? 뭔데요? 믹싱 관련인데. 뭔데요? 믹싱 관련인데. 아, 사장님 제가 주변에 남자가 없어가지고 남자 보컬 믹싱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예. 여성 보컬 경우에는 EQ에서 저음역대를 컷하잖아요. 근데 남자 보컬도 컷하나요? 그거 항상 궁금했는데 물어볼 데가 없었습니다. 남자가 없어서. 예. 제가 없어. 저음역대를 컷한다는 게 하는데 컷하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컷해요? 저음을? 네. 컷하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컷해요? 저음을? 네. 여자 보컬에서는 60 이하의 지저분한 소리도 많이 나고 울리는 게 많아서 컷한다고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긴 합니다. 약간 옛날부터 나온 말이긴 한데 보컬에서 그 이퀄라이저 수업할 때 한번 얘기할 거긴 한데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보컬의 사람 목소리에서 100Hz라고 하는 그 특정 저음 수치 미만은 의미가 없다라고 해서 100 이하는 무조건 컷하자 해서 로우 컷이 이제 나와 있는데 근데 그것마다 다 달라요. 뭐 베이스 악기는 뭐 60Hz 미만은 컷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말이 많은데 왜냐면은 거기는 어차피 안 들리는 음이고 불필요하니까 거길 남겨놓으면은 쌓여서 그 음역대가 지저분해져서 부밍이 일어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요즘 보컬에서는 사실 100Hz 로우 컷 안 하는 경우도 사실 있고요.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하나둘씩 생기고 있고 오히려 저는 그런 극저음역대 막 60Hz, 50Hz, 100Hz면은 극저음이거든요. 거의 안 들릴 정도로 막 이런 거 있잖아. 우퍼가 내는 소리 있잖아. 그 헤르츠의 음역대의 볼륨을 키우면은 막 방이 떨리고 이 정도로 저음인 수치가 100Hz, 막 60Hz 막 이럴 때거든요. 막 이런 소리. 거기는 이제 뭐 컷하는 경우가 많긴 한데 어쨌든 그걸 떠나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는 미드로우 영역대거든요. 제가 미드로우 영역대를 한번 부스팅 했다가 컷했다가 해볼게요. 자, 미드로우 영역대를 제가 한번 올려볼게요. 지금 이게 미드로우 영역대를 극한까지 올린 상태예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미드로우 음역대를 점점 깎아서 이게 미드로우 음역대가 극한까지 깎아진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느 정도 깎았지만 지금 프리앰프에서 이미 이퀄라이저가 먹여져 있기 때문에 티는 안 나지만 어쨌든 이게 미드로우 음역대 깎인 상태입니다. 깎였다가 다시 업을 해볼게요. 업을 했다가 다시 컷해볼게요. 요 질감이 미드로우 영역대예요. 남자는 저음역대가 많기 때문에 200에서 300Hz가 아마 평균적으로 남자가 이 소리일 거예요. 여자는 기본적으로 아마 내 기억으로 400, 500 또는 600 정도의 음역대가 여자가 이렇게
올라오는 음역대일 거예요. 그래서 남성분들이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4,500대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 이건 이퀄라이저 할 때 노멀 그 아날라이저를 보면서 알면은 이제 이게 보면 이게 배우시면은 이제 체감이 될 텐데 여기가 많이 올라와 있으면은 먹먹하게 들리고 많이 깎여 있으면은 흐느흐느해 보여. 그래서 적당히 깎고 적당히 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100Hz 미만은 필요가 없지만 400에서 500Hz도 그렇게 필요가 없네. 그러면 가운데 있는 200, 300Hz 때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럼 여기도 필요 없으니까 다 밀어버리면 되겠지라고 하면 소리가 흐느흐느해져요. 소리마다 달라요. 그래서 깔끔하게 하려면 보통은 이렇게 올라오는 미드로우 영역대의 300이든 뭐 여자면은 4, 500이든 뭐 이런 경험에서는 살짝 커팅하는 게 국룰이긴 한데 이것도 보컬 소스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 사람이 어떻게 불렀는지 어떻게 들리는지에 따라서 다 달라요. 정해져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알고만 있으면 돼. 먹먹한 소리가 나네. 미드로우 영역대가 올라와 있나 보군. 좋아, 내가 이퀄라이저를 켜서 커팅을 해야겠어. 이런 사고회로만 돌아가면 상관없어.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컴프레서 강의와 이어서 이퀄라이저를 들어가기 전에 한번 그 짚어드리자면 컴프레서를 걸었을 때 질감이 바뀐다 그랬잖아요. 특정 컴프레서는 이퀄라이저까지 바꿔요. 난 분명히 압축률만 정했는데 압축을 하고 나니까 특정 음역대가 부스팅이 되는 컴프레서가 있어요. 그래서 질감이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컴프레서에서 압축률만 정하고 싶었고 댐핑감만 정하고 싶었는데 내가 원치 않는 음역대의 소리가 부스팅 또는 커팅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 그래서 반드시 컴프레서를 걸고 나서 이퀄라이징을 하든가 아니면은 미리 예측해서 이퀄라이징을 미리 올라올 수 있는 그 음역대를 미리 컷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컴프레서를 걸어서 부스팅이 됐음에도 부스팅이 안 된 것처럼 하든가 이퀄라이저를 먼저 거느냐 컴프레서를 먼저 거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굉장히 바뀌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믹스를 할 때 가장 기초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 두 가지 중에 두 가지가 이제 이퀄라이저랑 컴프레서입니다. 제가 지금 니브 프리앰프를 쓰고 있는데 인스트라고 하는 버튼이 있어요. 이게 어떤 버튼이냐면 이퀄라이저를 먼저 작동시킬 것이냐 컴프레서를 먼저 작동시킬 것이냐가 버튼으로 있거든요. 왜냐면 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것이니까 알고만 있으면 됩니다. 컴프를 확 당겼더니 갑자기 요 음역대가 올라왔어. 근데 내가 원하지 않아. 그게 중요해. 내가 원하지 않는 소리가 올라왔어. 그럼 커팅해야 되는 거고. 내가 그게 원해. 이 컴프레서를 적용해야지만 올라오는 이 질감이 난 원해. 그러면 놔둬야 되는 거고. 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듣는 귀가 좋아야 되는 거고. 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듣는 귀가 좋아야 되는 거고. 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듣는 이해됩니다. 귀가 좋아야 되는 거고. 오케이, 굿. 예. 만약에 플러그인을 종합적으로 만드는 회사 거에서 EQ 컴프를 한 번에 사는 게 보통의 경우로 따라서는 것보다 좋은 건가요? 그러니까 범용성이 좋은 컴프가 있고 범용성이 좋은 플러그인이 있고 그렇지 않은 플러그인이 있고 특정 상황에 넣어야지만 빛을 발하는 플러그인이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고 그 어느 곳에 넣어도 진짜 쓰잘데기 없을 정도로 소리가 개쓰레기가 되는 개쓰레기 같은 플러그인도 있고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특정 회사 거에서 한꺼번에 산다라는 걸로 다 퉁칠 수가 없어요. 예, 그냥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거 쓰면 됩니다. 그냥 따라 쓰세요. 그러면 돼. 처음에는 그거 따라 쓰다가 점점점 나한테 맞는 내 취향에 맞는 그런 플러그인이 정해지겠죠. 그리고 요즘 플러그인들이 다 싸져서 요즘은 예전에 웨이브스 쓴다고 하면 와 너 진짜 부자다 이랬는데 요즘은 진짜 그 플러그인 제작하는 회사들이 너무 가난해져가지고 지금 구독제로 다 풀고 한 달에 3만 원 내면은 다 옛날에 수천만 원짜리 플러그인들이었는데 살려면은 그 한 달에 3만 원 내고 다 쓰게 해주고 지금 완전 그 난리기 때문에 유니버설 오디오 같은 회사도 본인들의 인터페이스, 본인들의 하드웨어 오디오 장비를 사야지만 쓸 수 있는 플러그인들 많이 했는데 요즘은 그냥 구독제로 다 풀어버리고 그냥 예. 그래서 환경이 매우 좋아졌기 때문에 옛날에는 스튜디오에 가야지만
쓸 수 있었던 플러그인들을 집에서 그냥 월 3만 원 딸깍 하면은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쓸 수 있는 플러그인들이 널리고 널렸기 때문에 시대가 좋아졌어요. 그리고 요즘 AI가 좋아져서 AI가 이제 수스2라고 하는 플러그인이 있는데 질이거든요. 목소리 중에 쓸데없는 음역대를 AI가 알아서 걸러서 알아서 커팅시켜서 목소리가 깔끔해지는 플러그인이 있는데 진짜 달라요. 목소리가 지저분하게 들렸는데 그거 하나 거니까 없어져. 근데 그게 AI 기반이야. 뭐 이런 개념도 있고. 보통 그런 음악 기기들이 비싸지 않나요? 음악 기기와 영상 기기는 다 비싸요. 예. 예. 그러니까 예. 예. 스테인버그 그 들으면서 하세요. 들으면서. 예. 소리가 줄었네. 트랙 볼륨을 키워야지라고 하면 다른 곳에서 걸려있는 플러그인의 소리도 커져. 내가 의도하지 않은 소리가 같이 커져. 누워서 보고 그래서 싶어. 컨트롤하기가 어려워져요. 아, 그래서 하나의 플러그인을 걸었을 때 나는 밤새나가 수업을 듣는 자세라고 해가지고 뭐 필기를 하거나 뭐 질문할 거 미리 작성을 하거나 사람들하고 토론하거나 이런 건 줄 알았는데 눕고 싶어. 그럼 잠들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다이나믹하니까. 그 이름 그렇게 지어진 거야. 말 자마야. 그대로 외우기 쉽게. 왜 굳이 얘로 어떠한 차이점이 있어서 얘를 통해서만 소리를 올려야 되는 건가요? 크항이님?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올려야 되는 건가요? 헤헤. 잘 모르겠습니다. 올려야 되는 건가요? 헤헤. 왜일까? 귀엽다. 나만 자꾸 나와! 자꾸 나도 바본데. 귀엽다. 좋습니다. 자, 찌로님 맞는 말인가요? 레시오가 뭐예요? 얼마나 줄일 건지 하는 비율을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자, 찌로님 네, 안녕. 맞는 말인가요? 레시오가 뭐예요? 얼마나 줄일 건지 하는 비율을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자, 찌로님 죄송합니다. 자, 일단 뒤에 나가서 손 들고 서 있으세요. 예. 를 2편 나중에 하자. 나도 힘들어. 다음 강의는 이퀄라이저는 근데 샘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맥을 연결해서 화면을 보면서 하는 게 오히려 더 재밌을 것 같아. 더 자세한 얘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플랜 B 아카데미를 수강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세한 얘기는 카페 공지사항이 올라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무료 강의 굿. 수업 끝.